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기존에 그 강의 때 사용할 PPT 자료가 있었는데요. 오늘 세미나 때. 그게 지금 오류로 계속 안 열려가지고 속을 끓이다가 일단은 요 전 버전으로 해드리자 하고 지금 다시 세미나를 켰고요. 네,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되게 아침에 피곤하실 텐데 실은 제가 어저께 6시까지 강의를 촬영하다가 지금 앉아 있어가지고 저도 몰골이 피폐하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을 전달드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걸 누르면 되겠지요. 음, 뭔가 이렇게 떠 있는데 우선은 제가 어, 뭔가 시작을 하기 앞서서 뭘 기대하고 오늘 세미나에 와주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질문 있으신 사항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건 좀 더 깊이 다뤄주세요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음소거 풀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5분 정도 얘기 들으면은 제가 바로 시작할게요. 영어를 4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약간 매너리즘도 느껴지고 영어 네, 교수법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교수법.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교수법에 대한 의문 좋죠.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아, 중등 내신 대비 커리큘럼이 궁금했습니다. 펑션을 가르칠 때가 애매하다. 애매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이 계정교과 넘어가면서는 아마 좀 더 저 펑션 파트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2분 받았습니다. 3분 정도 더 얘기해 주시면 그거 토대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런 무료 세미나에서 자신의 질문 위주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 아닐까요? 얘기 지금 해주시면 너무 뭔가 굉장히 돈 안 내고 코 풀 수 있는 이득인 부분이 아닐까. 단어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하위권 아이들의 내신 준비. 알겠습니다. 저 문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아웃풋. 역시나 아웃풋이 제일 중요하겠죠? 한 분 정도 더 얘기해 주시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너무 잘 들립니다. 아, 네. 저는 초등 영어 원서로 가르치고 있는데, 네. 이제 중등도 가르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은 한 번도 안 가르쳐 봐서 중등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네, 좋습니다. 너무 취지에 잘 맞는, 감사합니다. 말고도 다른 분들이 서술형은 어떻게 학생들에게 내신 대비해줘야 할까? 방학 특강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수업은 뭘까? 대치동의 내신 경향, 본문이 변형되는데 어느 정도 암기를 시켜야 되냐? 이런 걸 물어봐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다 이제 내신, 그리고 뭐 중등의 어떤 시험 변화 양상 같은 것들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시험 대비 자료는 어디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중등 내신 영어 단어 기억하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어쩌다 보니, 근데 제가요, 여러분, 이 줌을 다루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최대한, 나는 왜 내 화면이 안 보이지? 아, 됐다. 네, 우선은 너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강의 주제와 거의 비슷한, 제 강의 주제와 비슷한 중학교 내신을 A등급 맞게 할 수 있는 영어 교수법이나 커리큘럼 같은 거를 짧게나마 공유 드리려고 세미나를 열게 됐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기에 앞서서 짧게 보통 이제 그래서 네가 뭔데 이런 강의를 하는데 하는 궁금증이 또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짧게 제 이력사항을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 뭐가 많아요. 뭐가 많고 뭐 EBS에서도 이것저것 하고 뭐 이것저것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먹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에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나마 정리를 하면은 EBS에선 프로그램 총 5개, 뭐 MBC 거 1개, SBS 거 1개 그동안 했었고 그 외에 뭐 유튜브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뭐 웅진, 윙크, 아이스크림 홈런 많이들 들어보신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중등이나 초등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 EBS도 주로 중등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대치동 체이스 학원, 대치동 ILE 이런 곳에서 또 초등이랑 중등 1, 2학년까지는 또 티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2년 차인데요. 12년 동안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셨나 봐요? 아, 실수시군요. 네, 총 12년 차인데요. 그동안에 쌓였던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중등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요즘 트렌드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책이 있네요. 뭐 책은 이런 거 냈는데, 뭐 사실 오늘은 중요하지 않죠? 제가 이제 쭉 사실은 요 PPT가 여러분들 보시기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요게 제가 요 클래스 박스 강의를 준비할 때 예쁜 PPT가 아니고 강의 내용을 뭘 넣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작성했던 PPT여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깔끔하게 정리된 PPT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봤었던 러프 버전으로 지금 공유를 드리게 되는 거라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음, 무섭기도 한 게, 요 러프 버전에 제가 써놓은 정보들 중에 이제, 너무 중요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걸 오히려 공유드리는 게 약간 나의 영업 기밀을 너무 공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짧은 시간 동안 뭐, 요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것저것. 요거를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서 아까 질문 주셨던 거 위주로 한번 이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시군요. 감사해요. 근데 너무 이제 날것의 것들을 제 영업 기밀을 전부 공개하는 기분이 들어서 사실 정리된 PPT가 제공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득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초등과 중등 관련해서 이 개정교과 정보사항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초등 때 잘하다가 중고등 때 무너지는 경우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영어응급실 지원쌤인 이유도 사실 저기 있는데요. 잘하고 잘하고 막 대치 퀴즈에다가 막 어렸을 때 이미 막 해리포터를 읽었고 막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수능 영어 만점이 나오고 막 이런 애들이 중고등 때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인서울도 하지 못하는 케이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듣다 보면 아마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에서 중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초등 때 잘하다가 중고등 때 무너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초등과 중등의 티칭 방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의 방향성이 그래요. 저는 사실은 그 1호년도 개정교과 현재 적용되고 있죠. 2, 2년도 개정교과 넘어가면서는 좀 이 둘 사이에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려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교과서 검토할 때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아니었고 실제로 내년부터 이제 중1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 2년도 개정교과 역시나 초등과 중등은 티칭법 자체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초등은 여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TPR식 교수법이라고 하죠. 뭔가 놀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를 하면서, 어떤 역할놀이를 하면서 재미나게 정말 즐거운 하나의 플레이처럼 영어를 배우게 되는 게 초등교과서 전반적인 어떤 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등 영어는 굉장히 뭔가 정말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제약이 없게 만들어진 게 이 교과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막 모둠 활동 많이 하고 막 맨날 무슨 어디 노래 부르고 놀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이제 초등 때 특징이라면 중등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유명하던 GRE식 교수법으로 확 전환이 되면서 아예 그냥 문법, 그다음에 독해 이런 것들 위주로만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나 현격한 변화가 있잖아요. 막 놀다가 갑자기 주어 동사 목적어 막 재밌게 막 How are you? 뭐 good? 막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격보어 비동사의 과거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영어는 영어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실제로 아직까지도 학교 시험 경향을 보면 문법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무너지는 이유를 아셨으면 이제 그 이유를 대비를 해주는 게 좋겠죠.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초등 때도 많이 달려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에 필요한 의지력과 동력을 모두 상실한 채 사춘기에 접어드는 경우죠. 이제 그동안은 엄마가 시키는 거 그대로 했는데 이제 못해 안 해, 막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학원에서 숙제를 못 해가고 안 해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방황을 하게 돼서 무너지는 그런 두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오히려 반대의 케이스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6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까지도 어떤 그 중등 영문법에 대한 소프트 랜딩이 없어서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요 초등과 중등 사이의 소프트 랜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오늘 세미나 쭉 들으시면서 좀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이제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고 요 세 가지를 강사분들과 원장님들이 조심하셔야 아이들이 이제 뭔가 자라던 그 상태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중등으로. 자,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 증가, 실수 증가, 학습량 증가, 이런 거는 너무 이제 맞는, 당연한 얘기고, 빠른 등교 늦은 학교 마찬가지죠. 자, 제가 그래서 요 페이지 자체를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거나 다름이 없고요. 그다음에 2, 2년도 개정교과 뭐가 달라지나 하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주요 쟁점은 고교학점제, 융합형 인재 강조, 디지털과 AI의 언급량이 증가했다는데 쟁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개정교과는 고교 학점제를 위한 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사실 막 대단히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지는 않고요. 융합형 인재를 강조했다라는 거는 본문의 다양성을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본문에서 융합형 인재라고 해서 뭐 기존에는 어떤 설명문이라고 하면은 뭐 과학의 한 분야에 대한 설명문, 예를 들면 뭐 이제 최근에 제가 가르쳤던 것 중에 뭐 적정기술 관련된 과학기술에 관련된 본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해양 생태계 환경에 관련된 본문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이 들어왔는데 이번 2, 2년도 개정교과 본문들은 과학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사회가 껴있고 뭐 그리고 제가 디지털 AI의 언급이 증가했다고 했죠. 실제로 본문의 내용들 중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본문들도 교과서 13종 전부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 뭔가 좀 새로운 소재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런 정도의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무슨 뭐 학교 시험은 뭐 서술형이 없어집니다.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기존의 기조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정 1호 계정 특징으로 제가 적어놨던 거 요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융합형, 디지털 리터러시, 스스로 주도적으로 찾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정도가 22년도 개정교과 한 500페이지짜리 책 살펴보시면 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기존에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문법 이렇게 5파트로 구분되던 거에서 그냥 이해, 표현 요 두 가지로 이제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선생님들 지금 이제 곧 어떻게 하실 건지 몇 번 이렇게 교육청 세미나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뭐 부산시 광역교육청이나 이런 데 교육청에서 중학교 선생님들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세미나 진행하면서 들었던 정보인데, 아, 표현 이렇게 두 개 영역으로 변화했으나 가르치실 때는 요 5개로 구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목이랑 자사고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왜냐면은 9개에서 5개 정도로 등급이 고등은 줄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의 내신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특목이랑 자사고를 가도 좋은 수업 환경은 누리면서 내신에 대한 부담은 좀 줄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일반고에서 얻을 수 있는 내신의 이점은 조금 더 줄기 때문에, 그래서 좀 특목이랑 자사고 수요가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학교 내신이 중요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중학교 영어에서 계속 A등급을 유지하고 다른 과목도 A를 유지해야 특목 자사고에 써볼 그런 지원 자격이 생길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선생님들한테, 중학교 영어 선생님들한테는 사실 기쁜 소식이죠. 아이들이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가려고라도 영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겠구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원 셋업 이렇게 해서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요 페이지 자체가 제가 이제 제공해드릴 커리큘럼을 가장 짧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 아래에 있는 그림 자체가요. 제가 이제 본 강의에서는 뭐 월별로 어떤 단어 시험을 어떻게 보고, 듣기를 어떻게, 뭐 문법 어떻게, 독해 어떻게,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험 대비 때는 어떤 교재를 써서 어떻게. 그래서 총 1년은 요렇게 하면은 A등급이 나올 거다. 라는 되게 디테일한 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막 그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짧고,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틀 정도만 제가 오늘 잡아드릴게요. 일단 예비 초6부터 이제 예비 중1 정도까지 사이에는 한자식 문법 용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요 소프트 랜딩, 아까 설명드렸던 소프트 랜딩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 한자식 문법 용어를 가르쳐 보는 거예요. 사실 말랑말랑한 교재로 접근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한자식 문법 용어를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에 말랑말랑한 교재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아이들이 그림이 많고 컬러풀하거나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좀 많이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컬러풀하고 조금 문제풀이는 많이 없는, 그러면서도 용어에 대한 설명은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림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을 교재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식 문법 용어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아래 제가 적어놨죠. 용어를 링크시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이들이 초등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꽤나 어려운 문장도 구사를 합니다. 그래도 조금 쉬운 것들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I am a student. 너무 쉬운 문장이죠. I am a student. 난 학생이야. Hello, my name is 누구누구 and I'm a student.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중1 때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요 I am a student라는 문장 가만히 놔두면 아이들이 다 난 학생이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am이 비동사고 비동사 중에 주어가 1인칭일 때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뒤에 student는 보어야. 그리고 이 보어에 적혀있는 요 student는 명사, 일반 명사 뭐 이런 식으로 문법 용어를 막 늘어놓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표정이 정말 하얘져요. 아이들이 하얗게 새파랗게 질리거든요. 요 문법 용어를
기존의 아이들이 알만한 문장에서 링크 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걸 예시로. 애들이 막 이제 막, 이게 뭐 비동사에 뭐 1인칭이고, 뭐 보어고, 이런 얘기를 막 섣불리 하시지 말고요. 기존에 알만한 요 I'm a student란 문장 주셨죠. 그 다음에는 요 am이라는 친구가 너가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비동사 우리가 이번 교재에서 언급했던 그 비동사 있지? 그 비동사의 주어, 1인칭, 즉 나일 때, 그때의 am이라는 뜻이야. 즉, 뭐 앞에다가 쫙 이제 문법 설명할 거 아니에요. 비동사는 총 세 종류가 있고 1인칭은 am, 2인칭은 are, 3인칭은 is야. 이런 하실 거 아닙니까? 좀 설명이 방금 잘못되긴 했지만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설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예문으로 아이들이 알만한 가장 쉬운 예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미 이 문법 용어를 다 알고 있어를 강조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애들이 제일 학원 오면은 많이 하는 말.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아, 선생님, 저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할 텐데, 요 정말 많이 하는 문장. 아주 쉽게 표현하면, I want to go home. 이야. 그죠?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I want to go home. 나 집에 가고 싶어. 인데, 이때 to go home이 바로 아까 나왔던 투부정사다. 투부정사 중에서도 to go home 요 부분을 명사적 용법이 쓰인 파트라고 한다. 근데 겁먹을 필요 없다. 이미 네가 알고 있고 이해할 줄 아는 그 문장에서 나오는 문법 용어가 바로 요거일 뿐이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법 용어에 대한 포비아를 아이들이 가지지 않게끔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예문, 최대한 쉬운 예시, 그러면서도 문법 용어는 딱딱 맞게끔 매치를 시켜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덕선님이 저 위의 내용을 못 듣는 거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언급은 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할 텐데 요거 제가 커리큘럼만 강의 시간으로 하면 한 순수 강의 시간으로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를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이거 커리큘럼만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 많이 못 말씀해 드리다 보니까 커리큘럼은 이 정도로 심플하게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화면이 첫 페이지에서 멈춰 있나요?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요? 아니, 초등에서 등록 연결한 학원 셋업 이 화면이 계속 있는데요. 어, 저는 여기 다음으로 넘어간 거, 네, 다른 아, 예. 분들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잘 나오고 있군요. 저도 영어 가르치는 거 빼놓고는 잘 못해서 이럴 때 많이 당황하는데요. 잘 있어서 다행이고요. 어쨌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5, 6학년 때 쓸만한 사실 어떤 이런 문법 교육을 해야 하는 타이밍 보통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정도가 될 거고요. 그때 사용할 만한 교재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에서 잘 담아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느낄 거 갑자기 쉬워졌네? 근데 시험은 이렇게 어려워. 이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갑자기 영어가 Hi, Hello, I'm fine, thank you로 왔는데 시험은 너무너무 어렵다. 요렇게 느끼는 이유는 아이들이 본문학습과 문제풀이를 병합하는 그 내신에 대한 연습 자체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넘어가면서 이제 아이들을 조금 확장해서 가르치실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본문학습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기승전결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걸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본문 보통 1학년 1과 처음에 나오는 게 각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소개하는 거 내지는 아이들이 쓰는 SNS를 활용한 그런 각자의 자기소개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이 보통 본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책을 덮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주지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얘들아 그 첫 번째로 자기소개한 애가 어느 나라에서 왔었지?
아프리카요. 자, 그럼 쭉 설명해 볼까? 아프리카에서 온 누구였고요. 걔 취미는 피아노 치기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 2명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본문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한글로 아이들이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주지를 시켜주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교과서마다 한 단원에 2개씩의 문법 꼭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1단원에 그러니까 1단원에 첫 번째 문법 포인트 2개가 비동사 현재, 일반 동사 현재였다. 라고 하면은 그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문장들 위주로는 통으로 외우게 하셔서 사수령을 대비시키시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리셔야 아이들이 감을 잡는데요. 문제 풀리실 때 제일 먼저 참고하실 교재는 평가 문제집. 그거보다 더 이전은 학교 프린트입니다.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안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프린트물을 주셨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건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프린트물 잘 주지시켜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1반, 2반은 선생님 다르고 3반, 4반 선생님 다를 수 있어요, 영어가. 그러면은 그 두 선생님의 필기를 잘 병합해내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시는 학원에서 서로 다른 영어 선생님을 갖고 있는 두 학생이 있다면 두 학생의 필기를 취합을 하셔서 그거를 합해서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은 서로의 동의하에 서로의 필기를 공유를 시켜 주시거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 필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신 문장, 그 문장이 어떤 거고 몇 문장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서술형 나온다. 요거는 이제 내용에서 이렇게 순서 배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시는 부분, 그런 것들 잘 합해 놓으면 사실 시험지 한 장은 뚝딱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꽤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학교 시험 프린트 그리고 평가 문제집 보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 내신 코치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뒤에 사이트랑 문제집은 언급을 드릴 거라서 그런 평가 문제집 이후에 프린트물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우리 딱 시험 시즌 되면 나오는 이렇게 패키지용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아이들 구매하게끔 하셔가지고 풀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건 문제를 많이 풀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못하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내신 본문에 대한 한글로 자기가 설명할 수 있다. 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 안에 있는 단어도 주요 단어 다 안다라고 하면은 최소 70점 나옵니다. 최소. 학교 유형 어떤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70점 정도 나와요. 본문학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2, 중3은 쭉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계속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본문학습, 그 다음에 주요한 문장 암기, 문제 많이 풀리는 거, 그런 거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 되겠죠? 아이들이 방학 때가 된다면 문법 특강 같은 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분이 방학 특강에 어떤 거 하면 좋은가요? 문법이겠죠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근데 그냥 문법 특강 아니고요. 한 권으로 정리하는 중등 영문법 내지는 한 권으로 정리하는 초등 영문법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방학 때 특강을 진행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중학교 2학년 후반에서 중3 내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해야 할 일은 단권화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목차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맞아요. 평가 문제집 올백, 백발백중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 풀리시면 되고, 요게 지금 문법 전체 커리큘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뭘 가르쳐드리고 싶냐면, 똑같은 레슨 1인데 조금 다른 거 느껴지세요? 그죠? 똑같은 레슨인데 동아유는 have to랑 투부정사 부사고, 그 다음에 비상기문, 접속사 if랑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좀 각자가 결국은 모든 교과서가 가르치는 건 비슷할 거예요. 한 중3까지 통틀어서 보면. 근데 쪼개 놓으면은 아예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거를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쭉 보셨을 때, 결국은 마지막 는 둘 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결국은 가정법 과거에 대한 터치까지 하고 마무리가 돼서 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모든 문법, 영어에 필요한 모든 문법을 다 다루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교과서별로 조금씩 빠지는 구멍들이 있고 순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문법만 순서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왼쪽에 동아윤을 볼게요. 동아윤이 점유율이 30%가 넘는 출판사라서 보통은 동아윤 많이 이제 가르치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접속사 whether if와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연결이 안 돼요. 사역동사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so that 구문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근데 관계대명사라는 건 애들이 또 언제 배웠지? 이게 서로 단원별로 유기적 연결이 안 돼요. 문법만 보면. 왜 그러냐면 본문 위주라서 그래요. 본문에 어떤 텍스트가 있을 거고 그 텍스트 안에서 주요한 문법 사항을 뽑아내듯이 해서 가르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문제가 중등 때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맨 처음에 뭐 기본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부터 그다음에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것들이 뭔지 그다음에 그 이후로 쭉 넘어가서 뭐 명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동사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 동사 현재, 과거, 미래가 있고 이렇게 쭉 뭔가 기존에 우리가 흔한 문법책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목차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애들이 한번 영어를 따라가 줘야 중학교 3학년 때 내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내신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고등 수능 때까지 돼요. 그래서 요런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들을 학부모 상담 때 충분히 활용을 해주세요. 방학 때 요런 특강이 필요한 이유. 방학 때 이런 문법에 대한 단권화 정리 특강이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요거를 아이가 가정에서 넣어도 될지, 그리고 가정 이후에 고등 과정까지도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특강을 해드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특강은 꼭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학생들의 유치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결제를 부르는 학부모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클래스 박스에 열어놓은 강의의 핵심 파트 중에 하나인데 한번 그냥 시원하게 공유를 드려볼게요. 초등 가르치시다가 중등을 넘어가시면 많은 분들이 학부모님을 계속 붙잡아 두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세요. 그 붙잡아 두는 거에 대한 어떤 마법의 문장들이나 방법들을 조금 오늘 세미나에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 부디 혹시나 이거를 캡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외부 유출 아니 되십니다. 여러분들만 알아주세요. 굳이 경쟁자 늘려서 좋을 거 없잖아요, 우리. 이건 되게 제가 많이 공유 안 드리는 정보니까 그냥 여러분들끼리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학부모 상담 첫 번째로는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학원 학생이 되면 단어를 많이 외웁니다. 요거보다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을 어떤 티칭으로 단어를 더 외우고 싶다라고 학생이 말하게 만든다. 직접 스스로 단어를 외우고 싶은 학생이 된다. 이런 확실히 다르고 다르지 않나요? 똑같이 단어를 많이 외우게 할 테지만 어느 정도로 많이 외우냐? 학생이 너무 단어 더 주세요라고 원할 때까지 그거를 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많이 외우게 한다. 라는 거를 이렇게 그 학원의 티칭의 시그니처를 담아서 설명을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솔직한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어머님들이요. 아무리 뭐랄까 아직은 중등에 대해서 모르시고 내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시기는 하나 우리 학원에 오면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에 잘 안 넘어가세요. 요즘 어머님들은 정보를 너무 많은 곳에서 얻으시고 정말 인스타만 봐도 막 정보가 쏟아지고 그리고 막 학부모님들끼리 단톡방 이런 거 활성화돼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인플루언서들도 워낙에 이런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부 다 잘 되게 만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되게 여기 꾼이네. 되게 결제 유도하네. 하면서 확 거부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잘 되게 만들겠다라고 광고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 어렵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안 될 경우도 얘기하면서 그 안 될 경우를 어떻게 우리는 대비시킬지를 어필을 해주시는 게 또 좋습니다. 요 이번에 솔직하게 파트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카드를 꺼내시게 되는 그런 파트예요. 저도 해보면은 저도 이제 뭐 EBS 말고도 다른데 온라인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요 솔직한 파트에서 아 하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 아이 잘 부탁드려요. 뭐 요런 문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다 되어 있군요. 라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막 3개월 이렇게 결제를 해주시는 걸 보고 굉장히 행복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3번 제가 구체적으로 기왕이면 숫자와 함께라고 적어드렸는데 이 숫자와 함께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단어를 많이 외웁니다 말고 6개월간 필수 단어 3,000개를 무조건 외우게 시킨다. 이런 식으로 몇 개월간 몇 개의 단어 내지는 뭐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계신 학원이 있으시다면 뭐 수강생 우리 학원 수강생 중에 뭐 95%가 뭐 성적 상승이 있었다. 네, 아니면 성적 상승이 있었다도 조금 구체적이지 않을까? 우리 학원 원생의 95%가 기말고사 때 10점 이상이 올랐다. 뭐 이런 지금 숫자를 제가 다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분명히 학원이나 그런 뭐 강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수업이 갖고 있는 숫자적인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숫자적인 강점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죠. 써니님이 6개월간 3,000단어 외우는 방법이 궁금해요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 심플합니다. 물론 어떻게 어원을 티칭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단어 티칭할 때 어원 티칭을 되게 강조해서 어원으로 이제 아이들이 조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우게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금방 애들이 단어를 외우는데 그냥 계산만 하셔도요. 제가 수학에 약하긴 하지만 하루에 단어를 한 30개 정도씩 외운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900개고요. 그게 6개월이면 벌써 5,000개 가까이 되지 않나요? 사실 6개월간 3,000 단어는 듣기에는 여러분들도 우와 진짜 많다 하지만 하루에 30개? 중학생인데 하루에 30개는 시켜볼 만하지. 심지어 하루에 20개가 되더라도요. 20개. 한 달이면 600개죠. 600개? 5개월만 해도 3,000개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할 만한 양이지만 이렇게 굳이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뭔가 6개월간 이만큼입니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학부모님들이 우와 하겠죠. 그렇지만 3,000개를 다 외우진 못하는 듯해요 하셨는데 요거는 약간씩 학생에 따라서도 그다음에 교재에 따라서도 스킬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오프라인에서 가르쳤던 친구들은 6개월 동안 한 4,000개 정도는 외웠는데 제가 그 4,000개를 외웠다라고 말씀드리는 기준은 저는 단어책 한 권을 다 끝내면 300개 테스트라는 걸 꼭 봐요. 그 단어책 전체에서 300개의 단어를 뽑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능률복화 어원편이라고 하면 그 어원편에 몇천 개의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60과까지 다 끝냈어. 그러면은 60과가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거기에서 랜덤하게 엑셀로 추출한 300개의 단어 시험지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옆에 영어 단어가 다 있고 오른쪽에 한글 뜻만 쓰게 해요. 근데 저는 단어 시험 볼 때 원래는 제가 단어를 불러주거든요. 1번 뭐 1번 violence, 2번 뭐 strap 이런 식으로 쭉쭉 불러서 스펠링도 체크하고 발음도 체크하고 한글 뜻도 체크하는 걸 시키는데 이제 300개 테스트를 할 때는 그냥 아이들이 한글 뜻만 써도 맞게 해주는 거죠. 그 300개 테스트에서 80% 이상이 정답이다 라고 하면은 다음 교재로 넘겨줘요. 그렇게 즉석에서 테스트를 봤는데도 80% 이상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만 어원의 맥락이나 힌트를 주면은 그 3,000개의 단어가 전부 다 아이들의 뇌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한 단어장을 제가 이제 말하는 방식으로 제가 어원을 얘기해 주면서 어원이랑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가르쳐 주면서 시험도 제가 불러주면 스펠링도 뜨고 뜻도 쓰고 하면은 애들이 단어에 대한 그 노출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단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애초에 20개씩 외울 때도. 그렇기 때문에 300개 테스트 보통은
반은 한 번에 통과하고요. 반은 통과를 못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한 번의 검증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단어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게 하겠다. 요것도 하나의 학부모님 상담의 꿀팁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학생 사례 너무 중요합니다. 엄마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보다는 뭐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구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성적 향상을 했습니다. 몇 점이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적어놨죠. 뭐뭐 중 1학년 친구였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 라는 사례를 잘 정리해놓고 제시를 하시면 좋아요. 통과를 못하면 다시 1회독 하는 걸까요? 라고 레인이 물어보셨는데 당연하죠. 통과를 못하면 저는 통과할 때까지 그 책만 시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도 그렇지만 가르칠 때 단어책 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학부모님들 중에 아직도 양치기가 너무 좋고 아이가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새로운 책으로 넘어가면 그거 자체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신 학부모님들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책만 늘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냐가 훨씬 중요하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권화를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이랑 상담할 때도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책 많이 하고 진도 많이 나가는 학원보다 이 학원이 더 좋겠구나라고 설득이 되셔서 오히려 학원에 되게 믿고 맡기시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다른 엄마들한테도 뭐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양치기에 집착하는 엄마들한테 우리 학원에선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성적이 이렇게 올랐대 하면은 그 엄마가 어떻게 보면 학원의 홍보대사 역할도 하시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건 학생 사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5번 제가 인쇄물의 힘은 강력하다 적어놨는데 이거는 정말 실제로 그 대학원에서 협상학 개론 같은 거 수업을 들으면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게 이 인쇄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성적 향상의 사례, 커리큘럼, 인증서, 수강료 같은 것들을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인쇄를 한 다음에 학원 곳곳에 붙여놓고 내가 강사라면 강사 포트폴리오를 인쇄해서 만들어 놓고 뭐 아니면은 뭐 교실 곳곳에다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엄마들이 반박을 잘 안 하세요. 그냥 내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지금 쭉 내가 말로 설명할 것들을 인쇄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금방 수긍을 하십니다. 인쇄물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함을 느끼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함을 느끼게라는 건 뭐 이런 기법이에요. 뭐 이런 게 아닌 학생들은 뭐 우리 학원에서 받지 않아요.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게 무슨 뭐 레벨 테스트를 90점 이상 맞지 않으면 우리 학원은 받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만 하시기보다는요. 뭐 수업 태도가 어떻고 뭐 과제를 이만큼은 안 해오고 하면은 받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학생의 태도에 관련돼서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저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특별함을 느끼게 하는 여러 장치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건 학원별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고 싶은 키워드나 장점을 하나만 설정을 하셔서 여러 번 사용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문법 백지 테스트 이것도 제가 대치동에서 유명했던 이유인데요. 문법 백지 테스트를 뭔가 소문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이들과 학부모들한테 상담을 올 때도 얘기하고 수업을 할 때도 얘기하고 하면서 계속 그 키워드를 반복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학원 이퀄 문법 백지 테스트 이렇게 돼서 요게 또 중요한 바이럴의 수단이 됩니다. 저 지금 거의 12년 동안 얻었던 결제에 관한 그런 어떤 꿀팁들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부디 이 내용은 외부 유출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주세요. 자, 그리고 문법 단권화할 수 있는 책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문법 단권화의 책이라 이것도 제가 커리큘럼 설명할 때 강의에서 몇 권 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많이 썼던 건 천일문 베이직이긴 했어요. 천일문 기본. 근데 그 천일문 기본이 문법 설명이 조금 부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기 있는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기다려보세요. 안 보이는군요.
grammar inside 말고. 아, 그래머 인사이드 맞구나. 그래머 인사이드. 거기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 일부를 잘라가지고 프린트해서 여기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저는 했습니다. 제가 순간 그래머 인사이드랑 그래머 인 뉴스를 헷갈렸어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팁은 알려드렸고,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험 문제 구성, 지금 이제 초등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까 보니까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보통 학교 시험 문제는 20문제에서 30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고 객관식 20개, 서술형 5개 조합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경기권 일부 기준이고요. 충청 아니면 전북, 전남, 뭐 그다음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쪽에서는 교육청 지시에 따라서 그때 서술형이 안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요거는 해당 학교의 방침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맨 먼저 학교 시험에서 출제되는 건 listen and speak라는 파트입니다. 아까 어떤 분들이 function이라고도 얘기해 주셨고 communication이라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교과서마다 표현이 다를 뿐이고요. ABA의 대화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 난이도는 가장 쉽습니다. 이 파트를 틀린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기본이 많이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문보다도 쉬운 파트가 여기예요. 그래서 웬만한 중하위권까지도 웬만한 학생들은 본문을 만약에 안다, 본문을 외웠다 라고 하면은 요 리슨 앤 스피크 파트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본문 안에 이미 이 리슨 앤 스피크에서 나오는 문장들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BA의 대화 위주, 뭐 그때마다 주제는 다 다른데요. 허락 구하기, 할 수 있는지 묻기, 허락 구하기는 뭐 can I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지 묻기는 사실 다 똑같이 can을 쓸 수 있는 건데 아니면 뭐 청유형의 문장들이 등장하는 뭐뭐 하자고 제안하기, 뭐 let's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묻기, what are you doing 어쩌고 저쩌고 하면 현재 진행형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 listen and speak 파트에 나오고요. 주요 출제 유형은 대화 흐름의 나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문제 정도 복화가 출제가 돼요. 이 복화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학교 선생님의 프린트물에 달렸습니다. 프린트를 안 주신다 하더라도 복화 이런 게 중요해라고 정리를 해주셨다면 그 부분은 복화 파트 출제될 거고요. 평가 문제집 단원별 정리된 단어나 학교 프린트물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게 따로 없었다라고 하면은 복화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온다면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주로는 수거 출제 비중이 좀 더 높고요. 주요 출제 유형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grammar 같은 경우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A등급이 갈리는 포인트인데 주요 출제 유형은 보기와 같은 용법, 뭐 이렇게 보기 문장을 하나 줘요. 그 다음에 밑줄을 to 어쩌고 하나 그 다음에 보기와 같은 투부정사 용법이 사용된 것은 하면서 1, 2, 3, 4, 5 나오는 거죠. 밑줄 친 부분 어색한 문장 고르기 많이 나오고요. 서술형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본문 파트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는 70%까지도 본문에서 출제되고요. 이 본문에서 출제된다는 게 가끔 오해하시는데 reading만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녹아있는 grammar 또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녹아있는 listen and speak 또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본문 암기가 되어 있다면 50%에서 70%는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주로는 내용을 묻는 문제 무조건 나와요. 위 글의 내용으로 일치하는 것은, 위 글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요 정도 꼭 나오고요. 빈칸 뚫어놓고 맞는 단어 찾는 거, 문법이나 주요 어휘 위주로 나옵니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본문이 변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 얼마나 외우게 해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본문이 변형되게 되면은 시험 문제의 유형은 주로 내용 일치 불일치만 물을 거예요. 뭐 그 학교가 정말 무슨 뭐 대치동에 있는 강남 8학군의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본문의 내용을 변형을 했는데 그 변형한 거에서 문법까지 낸다? 요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요. 변형이 본문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용을 물을 거기 때문에 또한 아이들이 알만한 단어들 위주로 나열되어 있는 변형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가장 실수하기가 쉽고요. 상위권, 중위권을 가르는 문제들이겠지요. 학교나 학군 따라서 난이도 정말 천차만별인데 주로는 본문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파악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해오는 필기예요. 그 필기에서 대부분 서술형에 대한 힌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학교별로 맞춰서 대비를 시켜주시면 참 좋고 그 다음에 그 학교 기출문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요 유형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틀린 거 고쳐 쓰기, 순서 배열, 그 다음에 뭐 변형 배열 이런 게 있고요. 어려운 학교는 배운 문법을 새로운 문장으로 바꿔 쓰는 것도 출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 제가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1학년 서울여자중학교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1번부터 4번이 Listen and Speak예요. 대화 흐름에 맞는 순서 배열, 어색한 문장 고르기, 그다음에 대화 맥락에 적절한 단어 넣기, 그리고 내용 일치, 불일치고요. 그다음에 5번이 복화인데요. 수거가 출제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쉬운 편에 속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도 복화인데 요거는 정말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요 학교는 프린트로 요거를 줬더라고요. 서울여중 같은 경우는 프린트로 요렇게 10자말 풀이를 한번 얘네가 했어요. 그리고 그게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일반적인 건 아니다.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7번이랑 13번이 순수한 어법 문제인데 모두 고르라고 해서 난이도는 상승했다. 8번부터 27번까지가 싹 다 본문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고 이 중에서 8, 12, 14, 21, 24가 문법이다 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따 한번 넘어가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크게 보면 30문제 중에 19문제 본문에서 출제됐고요. 약 65%. 이 기조는 타 학교에서도 비슷합니다. 좀 더 나눠보면 본문 관련 내용 14문제, 본문 관련된 문법 문제는 7문제여서 본문에 있는 문법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문법이라고 해봤자 그 단원에 있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단원에서 현재 진행형이랑 사역동사를 가르쳤다. 라고 하면 본문 문법도 현재 진행이랑 사역동사일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지금 쭉쭉 다 본문.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19번 같은 거 보시면은 본문에 해당하는 서술형이구나. 보실 수 있고요. 또 본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쭉 서술형 모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9번 유형 잠깐 보셨는데 가장 어려운 것들 뭐 영어 문장도 통으로 외웠어야 하고요. 단어 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상, 이런 것들은 상, 30번은 형태 변형이 있어서 조금 더 헷갈렸다. 그래도 이 시험지는 칸을 줬기 때문에 문장 구호는 조금 자유로운 케이스인데요. 통문장을 줄글로 써야 할 경우에는 문장 구호 사용에 굉장히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많이 틀려오는 게 컴마 안 찍어서, 마침표 안 찍어서, 물음표 안 그려서, 그 다음에 문장 맨 처음 시작 대문자로 안 해서, 고유명사인데 대문자로 안 써서 이런 것들 감점 요소거든요. 아이들 많이 틀려오니까 그런 것들도 좀 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세미나로 진행한 구분은 한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잠시만요. 화면을 잠시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어떤 티칭에 대한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 제가 짧게 중간중간 설명해 드렸던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 위주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본 강의 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 AI 툴 같은 거 생성형 AI 툴 활용해가지고 자료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러면은 이제 책을 살 필요가 없고 강사를 추가로 채용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강사라면 굉장히 일하기가 또 쉬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요거까지 제가 한번 서비스로 해드려보면 제가 AI를 활용한 문제 무한 생성 꿀팁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강의에서 한번 언급을 할 텐데 일단 제가 황인영 영어 카페, 너른터, 족보닷컴, 내신코치 이렇게 4개의 키워드를 드렸잖아요. 요 4개가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가지고 부가자료 다운받고 프린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다운받으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실제로 저랑 친한 EBS 중학 선생님이자 학교 선생님이신 분도 황인영 영어 카페 정말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내신 코치도 정말 많이 이용하세요. 내신 코치에 가면은 기출 문제들 많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편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요런 AI가 있어요. 렉스퍼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어떤 독해 교육, 그 다음에 수능 영어 교육, 그리고 내신 영어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는 AI 툴이거든요. 뭐 일정 수준 이상을 사용하려고 하면 유료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 무료 버전도 상당히 괜찮아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문법 관리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좋죠. 영어 문제 자동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교과서 본문 내용을 이렇게 싹 복붙해서 넣어두시면은 얘가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촉촉촉촉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AI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요즘 다른 선생님들은 쓰고 있다. 그래서 뭐 레슨 3에 제가 이거 그냥 교과서 본문 넣어놓은 거예요. 영어 본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한글 해석 이렇게 넣고 해놓으면은 얘가 경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뭐 문장 삭제는 여기에서 한번 내보세요 하면서 이 전체적인 지문에서 어떤 문제 내면 좋을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정 후 저장하기나 다시 만들기나 이런 거 누르면 무한히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짧은 버전도 긴 버전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AI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요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1시간 정도 남짓의 세미나였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괜찮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아까 전에 우선은 맨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부터 조금 해결을 해드리면 커리큘럼 얘기해드렸고요. 단어 외우기 어려워하는 하위권 아이들의 내신 준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글로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라고요. 그러면 그 한글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필연적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왔대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다? be from이잖아. 이런 것들 붙여가지고 외우게 하면은 금방금방 또 외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좀 덧붙여가지고 맥락을 덧붙여서 외우게 하시면 적어도 본문에 있는 기본 단어들은 아이들이 외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다음에 내신 성적 아웃풋 내는 거 제가 쭉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좀 더 추가적인 뭔가 티칭 스킬이나 뭐 문법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아니면은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면 이 부분은 애들이 절대 까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 드렸지만 본 강의에서는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방학 특강 말씀드렸고요. 서술형을 어떻게 내신 대비해줘야 되나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도 제가 자세한 방법은 본 강의 때 한 20분에 걸쳐서 서술형 어떤 게 나오고 어떻게 가르치시면 돼요 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 문법, 그 전체 본문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문장 한 두세 개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외우게 하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서술형 반 이상은 맞아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학교 프린트, 그리고 평가 문제집이 있는 서술형 유형 활용 정도가 있을 거고요. 대치동의 내신 경향이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대치동은 정말 학교 바이 학교가 너무 심한 곳이에요. 워낙에 조금 치열하게 학원에서 많이 배워오고 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넘어서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신경향 문제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뭐 빈칸, 내용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뭐 순서 나열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무슨 본문의 내용을 포스터로 재구성해가지고 그 포스터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 같은 걸 직접 영작해보는 막 이런 것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 바이 학교가 강한 곳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정해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3,000개의 단어 6개월 동안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교육부가 정해놓은 그 단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너무 벗어나는 문제를 내면 학교가 징계를 먹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막 고등처럼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라님이 질문하신 거, 헤일리님이 질문하신 거, 윤정님이 질문하신 거, 개츠비님이 질문하신 거, 정숙님이 질문하신 거 전부 제가 강의에 녹아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신 대비하실 때 영역별로 어떻게 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아까 전에 제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죠. 구체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한다 정도? 어떤 게 좀 더 궁금하신지 좀 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단어 문법, 대화문, 본문, 문제풀이 순서로 하는데 본문을 티칭으로 제가 해주는 걸 몇 번이나 해줘야 될까? 3번. 이거는 그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우선은 단어, 문법, 대화문, 본문, 문제풀이 순서로 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스케줄, 좋은 순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단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대화문 본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법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사실 근데 대화문 본문하면서 어느 정도 문법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마지막 문법은 정리하는 식으로만 마무리를 하는데 좀 단계가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이라 해봤자 결국은 그 교과서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서 가르치기보다는 한꺼번에 해주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된 한 페이지로 해주고요. 그리고 뭐 3번 다 똑같은 내용 같아서요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중하위권, 중위권 학생들이다라고 하면은 3번씩 해줘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상위권, 상위권 친구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도 시험 성적이 60점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본문은 2번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해줄 때는 내용 위주로 해주고 두 번째 해줄 때는 문법 티칭 위주로 해주면 좀 더 좋겠죠? 자, 그거 말고 제가 11시 30분까지 질문을 받아드릴게요. 원래 저는 1시간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와주셨으니까 또 최대한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지금부터는 질문 있으신 분은 요거 구글에서, 구글이랬다. 여기 줌에서 손 드는 기능이 있어요.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성함 불러드리면 마이크 끄고 질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공짜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 학원에서 궁금한 걸 공짜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손을 먼저 들어주시고 제가 이름 불러드리면 그때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손들기가 여기 그 더보기 클릭하셔서요. 반응 클릭하시면은 손들기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손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앞에 이렇게 착착착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동열님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거 질문 아닌데 아까 그 Total Physical Response 교수법에서 GRE라 하셨잖아요. 교수법 초등에서 중등 네, 넘어갈 때. 근데 네. GRE가 아니고 DTM 교수법인 것 같아요. 그거 Grammar Translation Method 그 방식 아닌가요? 요거를 GRE는 그렇게, 네. 네. 제 생각에는 GTM이 더 맞다고 GTM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셔도 생각하세요? 돼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네. 제가 교과서를 구성할 때 교육부에서 공유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교수법이 맞긴 한데요. 사실은 교수법이 GRE를 시작으로 되게 여러 가지가 막 붙이고 떨어지고 붙이고 떨어져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보셔도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한 1분 정도 질문을 기다려보고 따로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지금 그 웅진 캠퍼스에서 강의 수강할 수 있는 링크 주시는데요. 오늘 세미나 들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웅진에서 60% 할인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까지 많이 할인을 해드릴 수가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뭐 웅진에서 해주시는 거니까. 이때가 기회잖아요. 어차피 저는 할인에 대한 권한이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링크 통해 가지고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강의에 제가 부가 자료만 한 200페이지 넘게 드리거든요. 그거 만드느라 지금 며칠 밤을 샜는데. 그런 것들 필요하시면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들어주셨나요? 어떻게 질문도 없으시고 따로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뭔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을 드린 건지가 굉장히 걱정이 한편으로는 되는데 그니까요.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행입니다. 도움이 됐군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윤정님도 도움 많이 됐다고 하시고 진짜 도움 많이 됐다고 하셔가지고 저 지금 약간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추가로 막 손을 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따로 안 계신 것 같아서 유쾌한 선생님 다행입니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따로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질문은 받지 않고 오늘 세미나는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계정 잘 참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